예,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입니다. 먼저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제 입장을 좀 먼저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경영학하고 경제학 공부한 것에 의하면 나라가 잘 되려면 경제 자유도가 높아야 되고 소비자와 기업이 자유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통신사들이나 미래부의 많은 은총을 받으면서 저는 단통법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반대를 해왔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오늘도 오면서 그 택시 기사분이 좋은 폰을 써야 되는데 비싸서 제대로 못 쓰고 있고 단통법 때문에 아주 험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통신비를 어제 국정기획자문위가 한 거나 민주당 또는 대선 후보들이 내건 거가 과연 이게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이 정부가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아마 제 후에 발표하실 발제자도 같은 입장이신 것 같은데, 통신이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보편제다, 또는 일부는 공공재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는 그 공공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과점에 의해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 더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통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겠죠, 시장이 실패하니까. 세 번째는 전기통신자법에서 방금 우리 고 의원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국민 다에서 필요하고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의해서 저렴하게 공급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게 이제 개입의 근거라는 겁니다. 전기통신자법 제3조 3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기통신 서비스, 역무죠. 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경제학적 용어로 보면 가격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은 시장에 의한 가격입니다. 그 어떤 정부의 개입이나 어떤 이익단체의 개입도 시장의 가격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합리적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게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렴하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이 좋은 말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특징인데요. 의원님들이 법을 그렇게 만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장경제의 기본 이론을 보면 이걸 가지고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통신사법에 구체적으로는 지배적 사업자, 유선에 한해서는 KT, 무선에 한해서는 SK텔레콤에 한해서만 새로운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할 경우에 승인 권한만 있지, 당신이 가격을 이렇게 하세요, 내리세요 하는 권한은 없다. 그래서 이 발상 자체가 초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통령께서 공약은 기본료 전면 폐지뿐만 아니라 한중일 로밍비도 면제해 주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의 통신사가 우리나라 국영기업체입니까? 그걸 어떻게 면제해 줘요? 그러면 우리나라 세금에서 여행하시는 분 로밍비 대주는 방법밖에 없죠. 이게 가능합니까? 비즈니스 나가시는 분하고 가장 풍요롭게 사시는 분들이 해외여행 중에 로밍비를 국가가 내준다? 저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공약의 책임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더 솔직한 정치가 되려면 잘못된 허황된 공약으로 표를 받으려 했다고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하는 게 정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제 권력 미래부하고 방통위가 수차례 이 시장 개입을 해왔습니다. 시민단체도 이걸 지지해왔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상이냐? 저는 정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 어디에 선거 때마다 정기국회 때마다 통신비 내려주겠다라는 공약을 하는 나라가 있냐?
이게 대표적인 포퓰리즘이고 실제 제가 이제 추후에 자료를 보여드리지만 이건 경제 이슈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가 만들어낸 가공의 이슈입니다. 표를 받기 위한 이슈다. 저는 기본적인 인식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상황, 시장 실패 상황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 두 번째는 공급이 안 돼서 갑자기 우리나라 지금 달걀이 안 나와서 계란값이 너무 뛰는 경우, 또는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생존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게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여러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보편제고 공공재냐 하는 것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편제니까 시장에 개입한다는 경제 이론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이론입니다. 보편제라고 해서 가격을 인하시킨다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보편제는 쌀입니다. 쌀. 그런데 쌀값은 정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여놓은 겁니다. 국제시세의 4~5배가 되는 겁니다. 그건 왜 높이면서 통신비만 낮춰야 되냐는 거죠. 또 하나는 정부가 개인의 소비를 보장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슬러의 욕구 5단계설에 의하면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에 관한 욕구입니다. 이거는 이미 통신에서 보장되고 있고 통신사들이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통신은 이 기본적인 생존에 관한 게 아닙니다. 그 위에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야동 보고 애니팡 하는 게 무슨 생존하고 안전에 관한 겁니까? 길 빨리 찾아가려고 내비게이션 쓰는 게 무슨 생존에 관한 소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건 아주 복합적인 소비입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그리고 이걸로 영화 감상도 하고 싸게 하고 교육도 싸게 받고 그렇습니다. 택시 탈 거를 걸어서 갈 수 있게 해주고 대중교통을 쓰게도 해줍니다. 자, 만약에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재화가 정부가 개입할 저거라면 물이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재화죠. 물은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에비앙하고 피지 같은 거 생수 얼마나 비싸게 팝니까? 수돗물도 공급이 되지만 민간이 하는 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재고 많이 필수품이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만 만들어진 새로운 경제 이론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론이 맞다면 대한민국은 노벨 경제학상을 여러 개 받아야 됩니다. 공공재라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공공재는 경제학에서 배타성이 있거나 경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공공 부분이 준 부품을 하나 썼다고 해서 공공재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제품은 다 공공재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전기를 써서 만들었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수돗물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짜장면도 공공재고 여러분이 가는 휴대폰도 다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도 경제학 논리에 없는 논리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통신은 그냥 회원제 상품입니다. 클럽, 골프클럽이나 피트니스 클럽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거기에 설비를 얼마나 많이 놓고 그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고 그 멤버십을 피를 얼마를 받을지 사용료를 얼마 받을지는 민간의 시장 경쟁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재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점이니까 세 회사밖에 없으니까 시장이 왜곡돼서 규제해야 된다. 여기 보여드리는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탑3 회사의 마켓쉐어를 합치면 다 90% 넘습니다. 무슨 20개, 30개 되는 게 공급될 수 없는 게 통신시장의 특징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사업이고 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면 미국도요. 무선 사업에서 AT&T하고 딱 2회사가 전체의 대부분의 마켓을 차지하고 있고 보여드리는 그래프 2009년 당기는 합니다만은 OECD 자료인데요. 이 OECD 국가 중에 10개 국가는 우리나라 SK텔레콤의 50%를 조금 넘는 지배율을 가지고 있는데 과반 지분 이상을 1위 업체가 갖고 있는 나라가 10개 국가입니다. 멕시코는 1위 업체가 70%를 가지고 있고요. 북부 유럽의 스위스는 60%를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점만 가지고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고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 경제 이론에 의하면 과점은 간두고 2개의 복점만 있어도 담합만 안 하면 그 가격 경쟁으로 들어가면 완전 경쟁 시장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게 게임 이론에서 증명된 이론이고
독점이라고 해도 새로운 진입의 위험만 있어도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게 경영제학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이지만 우리가 불공정 거래로 처벌하지 못했던 겁니다. 세 번째,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아서 해야 된다. 방금 축사를 해주신 의원님도 그 통계를 인용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가계비 중에서 이게 두 번째 높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비중이 높다. 이런 잘못된 통계입니다. 명백히 잘못된 통계고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항목의 지출이 높아졌다고 해서 바로 시장을 개입하고 낮춰야 된다는 논리도 상당히 황당한 논리입니다. 여기 제가 예를 드렸습니다만 타자기 쓰다가 노트북 쓰면서 가계의 5회 사무기기 비용은 수백 배 늘었을 겁니다. 타자기 집에 갖고 있던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맨날 시내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했습니다. 우리 가계의 교통비 지출은 수백 배 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차 버리고 다시 걸어가라. 아니면 차값을 시내버스 타던 비용만큼 낮춰서 팔아라. 이런 얘기 합니까? 소비의 성격이 달라진 겁니다. 피처폰하고 스마트폰은 같은 소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재화하고 더 많은 효용이 갖추니까 사람들이 쓰는 거지. 옛날 전화 걸고 문자 보내던 거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바보 같은 소비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논리도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택시를 타고 오시는데 그분 기사분도 이 얘기합니다. 카카오 택시 하니까 내비 켜놓고 다니셔야 되죠. 카카오 택시 열어놓고 있죠. 데이터 양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공차 운행 시간이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손님을 바로바로 태우니까. 그러니까 이 통신 소비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라고 해서 다 낭비적 소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가계 소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줄여주는 소비이기도 하고 이걸로 햄버거도 싸게 먹고 커피도 싸게 먹고 학원 안 가고 EBS 동영상 보면서 학원비도 절약하고 출장비도 절약하고 연애할 때 싼 모텔도 찾아가는 그런 소비다. 그래서 이거를 소비를 낮추는 게 마치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 본질을 벗어난 얘기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없어지는 기기가 얼마나 많냐. 시계 안 사고 계산기 안 사고 카메라 안 사고 노트북도 안 사고 이제 TV도 안 삽니다. 젊은 친구들은요. 그래서 이 많은 절약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쓰는 거죠. 저쪽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얼마나 거의 다 없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공제도, 보편제도 논리적 타당성이 없으면 통신시장이 독과점 3사 과점 형태니까 이게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부담을 줄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 실패가 일어났을 때는 가격 경쟁을 안 하거나 품질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러죠. 나쁜 품질의 서비스가 공급이 되고 좋은 품질이 안 되거나 쓸만한 사람들이 충분히 못 쓰고 거래가 부진한 거를 시장 실패라고 그러지 거래가 활발한 걸 시장 실패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우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일반 보통 국민들은요, 우리 방금 말씀하신 고 의원님 기대처럼 이거 내려주니까 국민들이 고마워하고 박수 칠 것 같으냐? 안 그렇습니다. 우선 매달 20-30만 원씩 낸다고들 그러세요. 근데 20-30만 원을 뜯어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무선 통신 요금도 있고, 단말기 할부 구매한 것도 있고, 다른 통신비도 있고, 컨텐츠 구입비도 있고, 단말기 사시면서 보험 들으면 보험료도 들어있는 거고요. 거기에 전자상거래 소액 결제도 있고 해외 로밍 비용도 있고 거기다 정부가 뜯어가는 10%의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중에서 통신요금의 비중은 극히 적습니다. 이걸 조금 낮춰준다고 해서 요금의 변화가 크게 통신비 회사한테 주는 돈에 큰 차이가 있게 생각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저걸 다 구분해서 가계 비용을 제대로 산정하는 통계를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나는 20-30만 원 낸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비중이 작을 거다. 자, 통신요금, 정부의 통계를 믿는다면 정부의 통신비라고 잡힌 항목 중에 기기값이 16.3%고
요금이라는 서비스 요금이, 근데 서비스 요금 중에는 제가 아까 했지만 다른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서비스 요금의 지출이 86.6%라고 2016년 가계수지 동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통신비를 그 소득 구분별로 제일 가난하신 하위 20%부터 제일 상위 50%까지를 쭉 보시면 그 통신비 중에 그 기기값을 제외한 걸 계산하면 제일 하위는 7만 1,000원 쓰시는 거예요. 가게당이요. 그 다음에 11만 원 내신 거 13만 원, 14만 원, 16만 원 내는 것이 제일 부유층이 16만 원 월 씁니다. 그런데 저게 이 중에 그러면 가계 총 지출 중에 통신비 요금이 얼마나 차지하냐? 4%에서 5.4%입니다. 7%, 8%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요금까지 다 포함돼서 그런 거고요. 이게 2016년 정부 통계입니다. 자, 우리 통신비가 가계 지출 중에 그냥 그 인프레 같은 거 감안 안 하고요. 명목소득으로 몇 프레를 차지하고 있냐면 7%부터 5.5% 상단. 이거는 기기값하고 통신요금까지 다 합친 겁니다. 완만하게 내려와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래서 2016년에는 어떻게 됐냐 보면 통신요금이 명목소득으로 2.5% 줄었고요. 실질로는 2.6% 2015년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 있고요. 제일 많이 올린 거가 뭐냐면요. 가계비를 결감하려고 그러면 지난해 제일 많이 올린 거는 정부가 뜯어간 담배값입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올린 겁니다. 자, 요금이 어떻게 됐나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 미래부가 된 통계입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내는 돈이 14만 5,400원에서 12만 4,500원으로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죠. 기대보다 많이 줄고 아마 많은 국민들은 한 5만 원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밑에 데이터 사용량을 보세요. 5배 늘었습니다. 5배. 그거를 메가당 데이터 양으로 계산하면요. 2012년에 155원을 내시던 거를 2016년에 28원 6전 낸 겁니다. 5년 사이에 단가가 81.5%가 인하된 겁니다. 그런데 가격 경쟁 안 하고 가격 담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줄인 거죠? 자, 통신비가 왜 잘 안 내려가냐? 우리나라에서 봤듯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 노란 게 그겁니다. 2012년서부터 17년까지요. 누계 성장률이 1200%, 12배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늘고 있어요. 근데 통신비는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어마어마하게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거는 전 세계나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자, 이게 UN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가격이 어떻게 되냐.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거나 OECD에서 비싼 게 아니고요. 182개 중에서 21번째입니다. 싼 순서로요. 자, 그리고 다른 나라는 한도에 돼 있는데 다른 나라는 뭐 100기가도 있고 1기가 한도인데 우리는 30기가까지 브로드밴드 액세스를 해줍니다. 픽스드 라인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많은 데이터 양을 허용합니다. 자, 무선 통신 가격이 요금제에 따라 많이 다르죠.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가장 쌉니다. 우리나라가요. 가격뿐만 아니라 사용 한도, 속도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유럽하고 비교해서 유럽의 OECD 국가 비해서도 가장 쌉니다. 가장 싸다는 말은 아니고 싱가포르 다음으로 쌉니다. 이게 2015년 OECD에서 발행한 디지털 경제 보고서, 디지털 이코노미 아웃룩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요금 구간별로, 사용 구간별로 우리나라가 몇 번째로 OECD 국가냐. 케이스 1은 8번째로 싸고요. 케이스 2는 8번째로 싸고, 케이스 3는 14번째로 싸고, 케이스 4는 19번째 싸고, 케이스 5는 8번째 쌉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 가격에 비해서 우리나라 통신 가격이 얼마 싸냐? 15%에서 40% 저렴합니다. 왜 아까 말씀하신
가계비 중에 제일 높고 신음하고 있고 제일 큰 항목이냐. 이 잘못된 정보의 근원은 2013년에 나왔던 디지털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눴냐면요. 통신의 매출액을 그 나라의 GDP로 나눴습니다. 명목 GDP로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가를 비교할 때는 물가 지수를 PPP 베이스로 나누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서 GDP가 낮으니까 같은 금액을 내도 2배 높은 것처럼 계산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걸 수정하니까 달라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그때 4.3%라고 돼 있는 거를 지금 계산하면 어떠냐면요. 2016년 말 계산하면 그대로 명목으로 해도 2.8%로 줄어 있습니다. 그 당시 2013년에 나왔던 보고서에 2011년 가격 기준으로 해서도 4.3%에서 GDP 대비 2.8% 떨어졌고요. 그걸 명목소득이 아니라 그 구매력 지수로 바꿔서 하면 2.03%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우리 통신업계들이 참 게으르다. 왜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횡행하는데 교정을 안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자, 그럼 품질 봅시다. 품질 보면 UN의 ITU의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가 단연 몇 년째 1위입니다. 그중에 왜 1위인가를 옆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다 무선에서 우리가 1등인 겁니다. 전화를 가장 싸고 많이 억세사하는 데서 1등이고요. 자, 저는 그 담통법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정보통신산업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보다 국가의 부가가치의 기여도가 제일 높은 산업입니다. 보이세요? 여기가 한국입니다. 맨 이쪽. 왜 성공한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처벌을 하려고 나서냐는 거예요. 자, 에버리지 커넥션 스피드입니다. 접속 평균 속도가 전 세계에서 1등이고요. 피크 타임의 속도가 전 세계에서 6위입니다. 품질 최고 좋은 나라입니다. 보시면 쭉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초고속망, 초당 25메가 이상의 접속을 하고 있는 국민의 비중이 40%입니다. 그 다음이 노르웨이가 34%고요. 어떤 면으로 봐도 가장 무선 연결 속도도 세계 수위고요. 사용량에서 인터넷 사용자 면에서도 무선을 통한 인터넷 사용자에서도 전 세계 1위입니다. 사용량으로 봐도 그렇고 그 중에서도 노인과 청소년을 봐도 74세 이상의 노인의 비중도 전 세계에서 6번 이상으로 무선을 통한 인터넷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고 청소년은 1, 2위 하는 나라입니다. 1인당 사용액도 보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2, 3위 안에 데이터 사용을 많이 하고 옆에서 보시면 OECD 국가하고 비면 OECD 평균의 2배의 데이터 양을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제일 많죠. 우리 경제가 전 세계에서 한 13위권, 11위권에서 13위권 경제인데 IP 주소는 세계 8위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가 많이 쓰냐? 쓸모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집에서 식품을 사는 비용 중에 전자상거래로 사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최근 자료입니다. 한국이 단연 제일 많이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도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전자상거래 금융은 전 세계 4위쯤 쓰고 있고요. 항상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보면서 길을 찾아가 해서 내비를 켜고 돼야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주소 체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트래픽 잼이 많기 때문에. 그거 온라인 실시간으로 내비 통신 키고 가는 순간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OECD 중에서 제일 높으니까 줄여야 된다 그러면 OECD 중에서 1등하는 소비 무지 많습니다. 여기 써놓은 게 다 그거죠. 이거 유럽 사람에 맞춰서 소비 줄이고 삼겹살 대신 연어 먹어야 되나요? 막걸리 대신 와인 먹어야 됩니까? 과중하다. 이거 두 번째 이제 이거 줄이라는데 이런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과신음하고 있다.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폭리를 취한다고 그러는데요. 지난해 매출 3사 총계가 40조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3사의 영업이익이 3조 6천억의 미만입니다. 다른 부분 때문에 예. 발제 시간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영업이익률 7.2%입니다. 오늘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방금 오다가 보니까 조선일보 사설이 실렸습니다. 미국이 영업이익률이 18%고요. 일본이 16%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7.2%인데 이게 폭리 기업입니까? 이런 기업입니다. 이거 오래된 데이터입니다. 메릴 린치에서 본 거 보면 우리나라 통신사의 감가상각전, 세전 이익으로 보면 28개국 중에 23위입니다. 밑에서. 싼 나라에 속하죠. 투자는 3위입니다. 그 중에 제일 돈 말고 있는 SK텔레콤의 에비타가 30% 부분에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다 50%, 40% 그렇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시장 실패에 대한 근거 없습니다. 가계 경감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걸 간단히 하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연 소비 축소를 해야 되는 때냐? 서민들한테 인기 있는 공약이죠.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는요. 소비를 과소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비를 너무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2012년서부터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가 급격히 지금 하락하고 있다. 장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경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깎아서 팔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도 계속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경제입니다. 신음한다고 그러는데요. 가계 흑자 폭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요. 소득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 그 축소가 훨씬 심해서 흑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큰 거 가계비를 경감해 주려면 비중이 큰 항목을 해줘야죠. 그리고 내가 통제 못하는 항목을 해줘야 되죠. 근데 통신비가 비중이 큰 항목이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얼마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여기 항목 중에 주류 담배하고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다음으로 제일 작은 항목이 통신비입니다. 제일 큰 항목은 주거비용, 주거 난방비고 교육비입니다. 이런 게 큰 거죠. 그리고 통신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가계 소비에 4%, 5% 되는 거 가지고 거기에서 반을 줄여도 전체 소비에 2%도 안 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전면적으로 다 11,000원씩 깎아주자. 그래서 인구수대로 다 그 가구수대로 하면 그만큼 줍니다. 저 밑에 두 번째 제가 2.7%부터 0.99%까지 제일 부자이들은 가계 지출의 0.99%가 줄고 제일 가난한 분들은 2% 줍니다. 그런데 이거 다 못 깎아드리거든요. 다 깎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계 소비주의 0.몇 %를 가지고 코끼리 비스켓을 가지고 가계 경감해 준다고 이렇게 이슈 아닌 이슈를 만든 겁니다. 이 기본요소를 가계 숫자, 구성원 숫자로 하면요. 제일 가난한 분이 월 26,000원 할인받고요. 제일 부자들은 38,000원 해줘가지고 부유 한층이 1.5배 더 지원받는 역진적인 그 복지입니다. 제가 이제 기본료가 뭐라는 얘기는 이따 토론에서 나올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본료가 왜 생겼냐 하면 우리나라는 송발신을 다 차지를 하지 않고 발신만 차지를 했기 때문에 기본료를 음성통화 때 만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신만 하게 되면요. 프리라이더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기본료를 다 빼고 사용량에 대해서만 돈을 받는다. 통합요금제를 부정한다. 그러면 통신 제로로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같은 공공 와이파이 되는 데 가서 쓰시면 통신요금 제로가 됩니다. 이거 합당한 정책 아닙니다. 제가 이거 기본료 폐지하면 3조 5천억이 영업이익인데 11,000원씩 곱해서 1년 12달 곱하고 5,800만 원대 계산하면 보통 한 7조 얼마 나옵니다. 7조에서 8조 나옵니다. 그러면 3조에서 7조 매출액 줄여버리면 원가 구조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5조 이상의 적자 기업으로 산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케팅비 줄이고 시설 투자비 줄이겠죠. 마케팅비 줄이는 거는 판매점 죽이는 거고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고객이 다시 받은 겁니다. 고객의 다른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삼모사가 됩니다. 알뜰폰 업체 죽을 거고요. 그 다른 고객이 서브시디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청소년들한테 무조건 마음대로 쓰게 해주면 이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적정한 가격을 내야 통제가 되는 거죠, 시장에서. 이거 당장은 다 시설 투자되어 있으니까 공급이 줄지 않는데 제가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 새로 거기다 중계기를 달아야 통신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할 때 차량을 가가지고 중계기 가지고 막 몰려가서 하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에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마진율 줄여놓으면 줄이게 되겠죠. 그럼 느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2011년에 물가가 너무 높다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카티지 치즈 업라이징입니다. 이래서 우리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거하고 비슷한 짓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요 신문 기사들 쭉 보시면 다 랭킹 떨어지고 속도 내려가고 그런 겁니다. 싼 거는 다 비지떡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1, 2 수위를 다투는 나라에서 통신 속도 면에서 33위권으로 떨어졌고요. 4G 보급률이 다른 나라의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기 30위로 떨어진 이유 중에 보면 무선 통신이 나쁘다고 점수가 나쁜 게 나온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했냐.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무선 통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통신비 단말기에 대한 우리로 하면 부가세, 세일즈 텍스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책 실패를 이제 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치권이 다른 나라는요. 이 T모바일 같은 데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니까 넷플릭스 가입하면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서 넷플릭스 사용은 전혀 카운트 안 해주는 제로잉 제도 같은 걸 합니다. 우리가 네이버를 공짜로 쓰고 구글을 공짜 쓰는 거는 다른 서비스 회사가 돈을 내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통신도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넷플릭스하고 아마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 서비스 쓰는 사람한테는 통신비를 내가 대신 대주겠다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이노베이션이 실제적으로는 더 싼 서비스를 가져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자꾸 그리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정치권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확 줄인 적도 없고요. 확 내려줄 수도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정치로 픽스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그렇게 현명한 시도가 아니고 어떤 사회가 창업지향적으로 잘 사는 사회가 되려면 이런 6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버드 비즈니스에서 지난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규제를 앞서고 정부보다 민간이 앞서고 정부가 민간 시장의 창업가들의 천재성을 믿어주는 사회,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결론은 이겁니다. 아주 한심한 공약으로 국민들한테 뭐가 내려갈 것처럼 희망 고문을 하는 중이다. 경제 원리를 존중하는 시민단체하고 정치권의 인식을 저는 촉구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발제를 이병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우리 발제자분들과 패널 되신 분들은 이제 단상으로 올라오시면 고맙겠습니다.